자, 오늘은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쓰는 교과서와 동일한 교과서로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필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교사형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조금 정신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필기가 조금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1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거 한번 읽어보고 대략적인 걸 판단을 했었는데, 그 1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에 구두 닦는 사람, 여기다 밑줄 치라고 했죠. 구두 닦는 사람 밑줄 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구두 닦는 사람은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 근데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각 연마다 한 명씩 또 나옵니다. 그죠? 2연에는 어떤 사람이냐? 창문 닦는 사람이 나오고, 3년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연에는 마음 닦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5연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1, 2, 3, 4연에 다 공통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 해가지고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도 가치 있게 보통 여기지 않죠. 그럼 뭘 닦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외모를 열심히 닦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사람은 참 거의 인정을 안 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의 공통점이 뭐냐? 일반 사회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자,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요 구절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1, 2, 3, 4연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근데 왜 하필이면 손을 봐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하거나 뭔가를 창조해낼 때 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죠. 끝의 의미는 어떤 본질적인 거를 끝까지 추적해내는 거, 이게 끝을 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겉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두 닦는 사람의 그 손끝이 왜 검을까요? 구두가 검으니까. 구두에 그 때를 벗기고 하다 보니까 본인 손에도 검은 때가 묻어서 검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럽게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검은 것이야말로 정말 빛이 난다. 여기서 빛이 난다라는 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빛이 난다.
그래서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검은 것의 반대는 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두 본인은 닦지 않고 남에게 뭐 돈을 주고 시키면 그 사람의 손은 깨끗하고 희겠죠. 하지만 그 흰 것이 빛나는 것은 아닌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필기가 됐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연부터는 사실 같은 내용의 유사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또 손을 봐야죠.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끝을 또 봐야 됩니다. 자, 뭐가 보이냐?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자, 비누 거품. 창문 닦으려면 막 비누 거품, 더러운 비누 거품 막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바로 빛이 난다. 가치가 있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비누 거품과 대조되는 게 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전복하는 거죠.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고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존의 우리의 선입견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연도 정리가 되겠죠. 2연은 1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보겠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또 손을 봐야 되겠죠.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길에서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우리가 더러운 쓰레기와 파묻혀 있어서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그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겁니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다. 겉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더러운 것을 치우는 청소하는 사람의 그 겉으로 더럽혀진 모습이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년도 정리를 하면 청소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가 1, 2, 3년이 거의 유사한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인들은 뭐든지 3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4연부터는 살짝 뭔가 좀 변화가 옵니다. 아까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입니다. 근데 4연에서는 살짝 변형이 왔습니다. 자, 마음 닦는 사람이에요. 아예 4연부터는 눈에 아예 보이지 않는 거. 그죠? 마음을 닦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자, 여기 요것도 한번 필기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거는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유달리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것은
대충 넘어가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자, 여기서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빛을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닦는 것은 가치를 더 증대시키는 그런 일이다. 지금 닦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처음에 구두 닦고, 그 다음에 창문 닦고, 청소하고, 청소도 이렇게 계속 쓸고 닦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 닦는 거. 그래서 이 닦는 것은 빛을 내는 거고, 빛을 낸다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 닦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자, 그럼 이제 오연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마무리. 그리고 여기서 사연을 정리한 거 역시 유사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음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필기 했습니까? 사연까지 이렇게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연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오연. 성자가 된 청소부는, 자, 성자는 여기 설명 나와 있듯이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오랜 시간 동안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사람들이 성자죠. 근데 이 청소부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나의 성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 시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연을 정리를 하면, 자, 오연을 정리하면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 이렇게 오연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연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됐나요?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 오연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사연은 마음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년은 청소하는 사람에게서 빛이 남이라고 정리하면 되고, 2년은 1년은 뭐 우리가 초반에 했었습니다. 1년은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나고 2년은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자, 일단 이 시는 갈래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자, 교훈적입니다. 뭔가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죠. 뭐뭐 한 것만이 뭐뭐는 아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독자를 굉장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인 성격의 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사색적이다. 사색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사색이란 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색이라는 거는 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사색을 했다라는 거를 겉으로 딱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이 음절의 시어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요 끝이라는 시어를 찾으면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생각해 보면 구두 닦는 사람이 사실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 시의 성격은 굉장히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색적인 성격의 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조도 좀 이 시가 교훈적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좀 단정적입니다.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단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거는 1, 2, 3, 4연의 1, 2, 3,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이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빛이 날 걸이 아니라 빛이 난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가 아니라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단정적이다. 이 화자 자체가 굉장히 확신을 갖고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정적이라는 이 어조의 그 특성은 결국은 이 시의 교훈적이라는 성격과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조적인 특성은 예찬적입니다. 예찬이다가 무슨 뜻입니까? 찬양하고 있다. 굉장히 높이 띄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그다음 청소하는 사람을 이 정도로 띄워주는 어떤 글을 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찬적인 성격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의 제재라는 건 뭡니까?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냐? 뭘 보면서 이 시를 썼냐? 결국은 손을 본 겁니다. 그죠?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주요 소재로 해가지고 그 손 끝을 보면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손,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손을 본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어떤 소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시의 주제는 뭐냐? 첫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주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주제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제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세상에서는 사소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삶은 분명히 빛나는 삶이고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이 시는 동일한 시어가 많이 나옵니다. 동일한 시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일단 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빛 이런 것도 많이 반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뿐만 아니라 시구가 시구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 수준 이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조금 길게 나오는 거. 그죠? 이런 게 식구입니다. 그래서 뭐 손을 보면 빛이 난다. 이런 거. 그죠? 이런 식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식구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이거는 좀 더 긴 범위에서 보는 거죠. 식구보다 더 긴 거. 이게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자, 1년에서 구두 닦는 뭐뭐 하는 사람을 보면, 2년에서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을 보면 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어떤, 결국은 운율을 만들고 있다. 요게, 자, 요 시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입니다. 근데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사용함으로써 살짝 긴장감을 제시하면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보면 검은 것, 흰 것, 그죠? 2년에서 보면 비누거품과 비누거품 지저분한 거죠. 맑은 것은 깨끗한 거잖아. 서로 대조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에서 보면 쓰레기 지저분한 거, 깨끗한 거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년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빛 두 가지를 또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가 각 연마다 이렇게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제시함으로써 이 독자들이 끝까지 어떤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습 활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파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시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들을 찾고 이 식구들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아마 요 검은 것과 흰 것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필기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검은 것과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 게 일단 1년에선 검은 것이고 2년에선 비누거품, 3년에선 쓰레기, 4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과 대립되는 것을 이제 보면 1년에서는 검은 것 대신에 흰 것이 대립되고 2년에서는 비누거품 대신에 맑은 것이 대립이 되고 3년에서는 쓰레기 대신에 깨끗한 것이 대립이 되고 4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대립되는 게 보이는 빛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고 있고 그러면 자, 요 왼쪽에 있는 거 얘네들 검은 것, 비누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 자, 요 의미를 정리를 한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필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죠? 반면에 누구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겁니까? 화자는. 그죠? 이 시에 화자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잘것없다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에 요것과 대조되는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 이것들의 함축적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검은 것과 흰 것 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검은 것은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 사전 찾아보면 블랙을 찾아보면 단순히 색깔이 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들이 블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화이트를 찾아보면 단순히 희다라는 것 색깔뿐만이 아니라 선하다 막 이런 뜻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고 검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라는 거. 우리 제주도도 어디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 개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부분 무슨 색깔이에요? 대부분 흰색이 많아요. 검은색 개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흰 개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흰 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개는 우리가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기견 센터 같은 데 가보면 검은 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흰 개만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올해 이제 유기견 센터에 가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은 검은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까만 검은 개. 그래서 그 개 이름을 까미라고 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 우리 까미를 좀 올리기도 했는데 혹시 본 학생 있나요? 까맣게 생겼지만 착한 개입니다. 마음은 착하다는 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딱 눈에 겉으로 띄는 것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깨끗하고 희고 막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는 깊은 어떤 사색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학습활동 1번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